어쨌든 부모가 바라는 건 긍정적인 정서를 형성시켜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아기 때는 그게 됐어요. 아기 때는 막 떼쓰고 자기 감정들을 막 하고 머리로는 이해 못하고 인식 못해요. 내가 무슨 감정인지. 하지만 적어도 표현은 했어요. 근데 조금씩 자라면서 공부하면서 더 인식 못하고 더 표현 못하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이거를 느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느끼는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역할은 대기자 TV. 안녕하세요. 대기자TV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오늘은요, 요즘 들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주 들었을 용어, 공부 정서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올바른 공부 정서를 갖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 정신과 전문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정호열입니다. 원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대치동 학원가에서 한 11년 정도 네.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상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담을 바탕으로 공부 정서의 중요성을 요즘 들어서 강조하시거든요. 이유 특별한 계기가 좀 있으실까요? 대치동 하면은 이제 학부열이 높고 학생들도 열심히 하고 학부모님들도 학부열이 높아서 열심히 하고 이제 이런 분위기가 연상되고 실제로 이제 그렇긴 한데 사실은 이제 열심히 하고 그만큼 성과가 있고 쫙쫙쫙 뭔가 성공, 소위 말하는 성공하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만 저의 직업은 오히려 잘 안 됐을 때 안 됐을 때. 중간에 막혔을 때 뒤늦게 만나보게 되는 게 저희 직업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었는데 또 10년이 지나면 이미 성인이고 초등학생 때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봤었는데 중고등학생 때 또 안 와요. 공부할 때고 뭐 잘 지내나 보다 이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죠. 공부할 때는 오히려 약간 수면 위로 내려가야 예. 본인도 그렇고 주변 분위기도 공부하는 분위기니까 오히려 갈등들이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가 참 신기하게 공통점이 휴학을 해요. 예전에 스카이캐슬 정준 씨가 한 역할 역시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 지금까지 내 삶이 없었다. 대학도 직장도 결혼까지도 다 이제 부모님이 정해준 거 한 거지. 이런 걸 뒤늦게 깨달은 그게 드라마의 대사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실존에 굉장히 많고 내면을 들여다보니 10대에 대한 그 공부 그 시기에 갈등이 아직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게 30대, 40대 때 터지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정서인 거죠. 공부 정서인데 공부와 관련된 정서라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 생각 이런 게 늘 이제 마음속에 있고 어린이 때부터 차곡차곡 쌓이는데 공부와 관련된 감정이 그때그때 당연히 있죠. 어떨 때는 감정이 뭐 좋은 쪽도 있죠. 아, 새롭다, 흥미롭다, 또 뭔가 해서 성취된다, 좋다, 네. 자신감도 생기고. 네. 근데 당연히 막힐 때도 있고, 잘 안 된다, 좌절된다, 뭐 실패감도 있고, 그럴 때 뭐 불안하기도 하고 스트레스 되고, 다양한 감정들이 있는데, 정서라는 거는 그 순간순간의 감정들이 제때 처리되지 않으면 이게 나도 모르게 쌓이고, 마음속에서 응어리지고, 그게 어떤 특정 상황에 맞물려서 내가 나중에 그것만 하려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머리로는 해야 되는 거 알고 또 주변에서도 다 하고 나도 하고 싶고 내 꿈이나 어떤 진로를 위해서 근데 마음으로는 거부감이 들어요. 왠지 하기 싫다. 근데 이 거부감을 또 인식도 못해요. 그냥 그 이제 표현형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공부하고 싶은데 집중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어디가 아프다. 네. 학교 가기 싫다? 학교 가기 싫다. 너무 흔하죠. 흔하죠. 어린이들일수록 흔하고. 근데 이제 그게 청소년 때도 당연히 나타나고. 공부 때문에 쌓인 이 정서가 그쵸. 그때 해결되지 못하면 다른 방향, 꼭 공부 학습에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보기에 착각을 하죠. 그냥 공부하기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또는 내가 어렸을 때 의자에 자꾸 앉혀놓는 습관을 못 길러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엉뚱한 죄책감을 가지고 지금 힘들어 하는구나. 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은 이미 이전에 오랫동안 쌓였던 정서가 이제 드러나고 그게 갈등으로 터지는 방향이 조금 다르게 나타날 뿐이지 공통적인 거는 그때그때의 감정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 이건데 오해를 또 하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좀 공부와 관련된 긍정적인 정서를 내가 잘 만들어줄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이해는 되는데 감정이라는 것에 대한 또 감정에 쌓였을 때 정서의 흐름이라는 것에 대한 오해가 이미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인식이 좀 잘못되어 있는 거. 뭐냐면은 우리는 감정이 좋고 나쁘고가 사실은 긍정적인 감정, 긍정적인 정서,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정서가 물론 나눌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것만 경험하게 해줄 수 있다는 아닌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이 다양한 감정들을 스스로 경험하고 스스로 이거를 다루고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사실은 부모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죠. 그게 근데 특별한 게 아니라 원래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는 거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데 그런 경험을 못 해보면서 결국에는 이걸 처리를 못하고, 이게 그 순간순간에는 잘 안 보여요, 이 예, 부작용이. 예. 왜냐하면 그냥 속으로 들어가니까. 근데 나중에는 이게 시간이 길게 쌓이면 골마서 터지죠. 그게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 중학교, 고등학교, 거의 그때 터지죠. 그때 터지거나 아니면 그때 안 터지기도 해요. 운 좋게. 운 좋게 대학을 잘 간다 한들 그때 터져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들어서 공부 정서가 많이 화두가 된 것 같아요. 정신과 전문의로서 공부 정서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공부 정서를 형성하는데 그 중에서도 또 가장 중요한 시기가 있을까요? 공부할 때 시작해서 갑자기 정서가 뭐 잘 되고 그럴 수가 없죠. 예, 예. 공부라는 건 하나의 그냥 도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취학 때 공부와 좀 상관없이 아이를 키운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아이가 어렸을 때 보통 건강하게 또는 뭐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게 인성 바르게. 좋게 예. 또 사회성 좋게 이렇게 키우고 싶지만, 또는 더 어렸을 때로 가면은 식습관 편식 안 하고 잘 먹게, 또는 밤에 잘 자게,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해주고 싶은 게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이지만 그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게 정서예요. 똑같아요. 결국에는 그때 나이에 따라서 해야 할, 습득해야 될, 꼭 넘어가야 될 것들이 있는 건데, 공부도 그 중에 하나인 거고, 예, 예. 그 어렸을 때로 비교해 보면은 좀 이해가 잘 돼서 설명드리면은 예. 식습관, 뭐 수면 습관 또는 배변 훈련 이런 것들이 아주 어린 시기에 반드시 해야 부모님들이 되는. 반드시 해야 되고 또 잘해야 되고 이런 압박감을 가지면서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오해하기 쉬운 게 겉에 있는 것만 보고 판단을 하죠. 잘 자게 만드냐, 또는 잘 먹게, 편식 안 하게 골고루 먹게 만드냐, 또는 배변 훈련 적당 시기 안에 잘 하게 하냐. 근데 결과만 보고 행동만 보고 판단을 했을 때는 문제점이 속에서 그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정서를 놓치기 쉽다는 거.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 자는 것만 쳐도 예. 수면 습관을 잘 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뭐 수면 습관을 형성해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부모님들이 아무리 책을 보고 공부를 해서 맞아요. 한다 한들 안 통하는 경험을 했을 때 나도 지치고 하니까 우선은 얘가 잘 자야지 내 마음이 편해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잘 자게 하기 위해서 갖은 도구를 막 쓰죠. 그쵸, 강압적으로 예. 되기도 하고 또는 도구를 쓰기도 하고, 그 중에서 되게 폭발적인 앱이 있었죠. 도깨비 앱 이런 거. 내가 또 무서운 역할을 하는 건 죄책감 드니까 다른 무서운 역할을 이제 해서 공포심을 이용해서 잠으로 도망가게 하는 예. 거. 그게 겉으로 보면 잠을 잘 자요. 근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잠이라는 거는 우리가 평생 자야 되고, 그렇죠. 잘 자야지 다음날 하루가 너무 좋고 내 일을 잘할 수 있고, 잠이라는 게 그렇게 나한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편안한 마음으로 숙면을 취하는 게 진짜 중요한데 그냥 잠만 빨리 자는 게 중요해요. 그 과정에서 내가 공포심, 잠으로 도망가는 이 패턴이 이제 형성되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수면 정서죠. 나중에 나타나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성인이 돼서 20대, 30대 또는 그 이후에 내가 잠만 자려고 하면 예. 마음이 불안해. 불안하고 왠지 모르게 조급함이 생기고, 빨리 자지 못하면 내가 큰일이 생길 것 같고. 수면 정서를 예시로 들으니까 확 이해가 되죠. 확 이해가 돼요. 공부 정서도 마찬가지인 사실은 거잖아요. 공부 정서도 마찬가지고 예. 식습관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이게 잘못 형성이 되면 그 이후에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거네요. 왜냐면은 먹는 것도 평생 먹고 자는 것도 평생 먹는 건데 공부도 평생 하는 거고, 요즘엔 특히나 더 평생 그렇죠. 공부여서 예, 맞아요. 공부하시잖아요. 공부하죠. 저도 지금 더 많이 하는 것 지금이 같아요. 제일 많이 해요. 그때마다 부정적인 정서가 나도 모르게 들면 이게 머리 따로 감정 따로 행동 따로가 돼서, 내가 지금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또 새로운 뭔가 업무를 맡았을 때 그거를 적극적으로 공부하면서 시대에 맞게 적응해가면서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생각도 있는데 감정이 왠지 모르게 피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그걸 의식조차 못하기도 해요. 나도 모르게 괜히 난청 피우고, 나도 모르게 의욕이 떨어지고, 맞아요. 나도 그렇죠. 모르게 집중이 안 되고, 이게 다 심리적으로는 회피.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이 학창시절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부모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릴 때, 또 중고등학생도 결국에는 부모가 부모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공부 정서도 뭐 거창하게
뭔가를 막 만들어주지 않아도 항상 제가 깨닫는 거는 최악의 행동만 하지 않으면 좋은데 최악의 행동만 하지 말자. 나도 모르게 최악의 행동을 하게 돼요. 아, 최악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남 탓하고 뭐 그러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부모가 돼 보니까 부모가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게 부모 자신의 정서예요. 네. 근데 우리들이 결국에는 자녀들을 공부시키면서 예. 나의 잊혀졌던 과거가. 과거의 수면 아래에 있던 공부 정서가 올라가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공부 잘했던 부모, 공부 못했던 부모 나눠서 맞아요. 공부 잘했던 부모도 힘들다. 애들이 공부 못하면 이해를 못한다. 공부를 왜 안 하는지도 이해를 못한다.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공부 못했던 부모는 뭐 열등감 때문에 열등감 공부 잘하게 바래서 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아주 표면적인 거고 수면 아래에는 또 깊숙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공부 잘했던 부모도 예. 표면적으로는 공부를 잘했지만 그 과정에서 놓쳐졌던 공부 정서가 있어요. 어. 예를 들면 똑같아요. 강압적인 내가 뭔가 없어졌던 억압됐던 감정들이 있고 예. 근데 그걸 가려졌다가 내가 자녀를 공부시키면서 가르치면서 떠올라요. 이게 내가 있었어. 원장님은 공부 잘하셨을 테니까 원장님한테 공부 정서 어떤 면이 좀 떠오르셨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저는 완전히 억압됐든가 예. 완전히 억압돼. 아니면 정말 저희 예. 어머니께서 예. 몇 시까지 바람직하게 몇 시까지 공부해야 돼 이런 거. 바람직하게 했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됐던 순간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제가 항상 기억나는 게 중학교 때 오전에 시험 보고 오면은 네. 그 다음날 공부할 게 있고 근데 제가 항상 했던 루틴이 시험 보고 오면은 피아노를 1시간씩 쳤어요. 왜요? 왜 그거 잊고 싶으니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히 몰입을 해서 예. 피아노를 그때 치면 너무 좋고 그러니까 뭔가 스트레스 해소할 뭔가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조금 오해를 하실까 봐. 진짜 바람직한 건 뭐냐면은 예. 스트레스 해소의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네. 스트레스는 사실 푸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스트레스는 자기가 처리해야 돼요. 근데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정면으로 내가 이걸 제대로 인지하고 제대로 내가 그걸 느끼고 제대로 다루고 그 과정에서 해소가 되는 거. 그걸 본인이. 스스로. 뭐냐면은 내가 지금 무슨 감정과 무슨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가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거. 그게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하냐면은 결국에는 성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제가 하는 일, 상담도 마찬가지고 결국엔 그거를 하게끔 도와주는 거거든요. 지금 당신이 느끼는 감정은 이겁니다. 이쪽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끌어주는 게 아니죠. 이게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네네. 무조건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깨닫게 내가 이런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그게 뭐 거기서 뭐 근데 그게 뭐가 아니라 그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래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늘 내 마음속에서 처리를 해야지만 노폐물이 배출되고 또 새로운 뭔가를 받아들일 수 있듯이 우리의 마음도 그 상태가 늘 돼야 되는데 네. 우리는 그런 정서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죠. 그게 너무 필요해요.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너무 되니까. 네네.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안 하고 안 했고 못 했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못 해주죠. 그럼 공부 정서를 이제 빗대서 보면 공부 정서를 부모 스스로 아이가 이런 정서가 있구나 공부할 때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느끼구나를 인식하고 이럴 때 그러면 어쨌든 부모가 바라는 건 좋은 긍정적인 정서를 형성시켜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아이는 이미 아기 때는 그게 됐어요. 아기 때는 막 떼쓰고 자기 감정대로 막 하고 물론 머리로는 이해 못하고 인식 못해요. 내가 무슨 감정인지. 하지만 적어도 표현은 했어요. 근데 조금씩 자라면서 인식은 계속 못하고 표현도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공부하면서 더 인식 못하고 더 표현 못하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이거를 느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느끼는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점점 최악적으로 가는 겁니다. 네네. 그 과정에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역할은 그냥 아이가 그거를 느끼도록 냅두는 거 또는 느꼈을 때 제대로 느끼도록 도와주는 건데 제일 중요한 역할은 부모가 받아주는 거예요. 수용. 근데 우리는 당연히 수용하죠. 그럴 수 있어. 그랬구나. 뭐 이런 거 다 배웠잖아요. 예. 스트레스 힘들지 또는 뭐 예. 이거 어렵지 이런 건 다 알아요. 예. 근데 그게 수용이 아니에요. 진짜 공감과 수용은 뭐가 돼야 되냐면은 아이의 그 상황 속으로 쑥 들어가야지 되는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공부 정서 이후 내 공부 정서나 뭔가 이거 때문에 못 들어가요. 아이를 제대로 못 보는 못 거군요. 봐요. 못 보고 피해요.
대부분 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부모가 수포자였어. 그럼 피하죠. 아이가 수학 문제 풀면은 일단은 내가 겁나. 네네. 스트레스가 진짜 많이 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 상호작용에서 있는데 학원으로 돌리고 과외로 돌리고 학원이 나쁘고 과외가 나쁜 게 아니라 필요하면 이용하고 다 좋은데 문제는 내가 회피가 되는 게 문제예요. 직면하지 않는 게 문제구나. 예.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가 안 되냐면 결국에는 아이가 아무리 그렇게 뭔가를 이용해도 내가 옆에서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있거든요. 직접 공부를 안 가르쳐줘도 아이의 그 경험을 함께 공유해 줘야 되는데 그리고 아이가 초, 중고 올라가면서 독립적인 인격체로 자라고 도와주지 마, 싫어, 나 혼자 할 거야 이렇게 하더라도 청소년의 어려움이 딱 그거거든요. 자기 주관이 생기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상반된 욕구인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착각을 해요. 없어졌다고. 근데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그건 성인이 되고 나서 없어지는 거고 부모의 존재를 필요로 해요. 그럼 이런 거죠. 내가 알아서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었어도 힘든 상황이 맞닥뜨리며 아이는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네요. 은연중에 안 보고 싶죠. 네가 알아서 한다고 했으니까 알아서 해. 이렇게. 원래 사람이 양면이 있어서 그게 힘든 거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부 정서가 중요한 이유가 공부가 중요한 시기가 사실은 청소년기라서 청소년기에 공부를 잘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 뭐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성인으로 만들기 직전에 청소년기에 뭘 해줘야 되냐면 기싸움을 해줘야 돼요. 기싸움이요? 네. 근데 우리는 흔히들 오해를 하죠. 사춘기의 문제는 애가 독립적인 인격이 되어가는 거고 말 안 듣는 거니까 뭐 냅두고 내가 해야 되는데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괴감을 가지거나 또는 너무 자기 주관 가진 애가 이상하다. 또는 뭐 당연하다고는 머리로는 알지만 힘들다.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이걸 해야 된다라는 건 인식을 못해요. 기싸움이 필요하다. 근데 기싸움 제일 많이 하는 순간은 공부일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근데 우리는 공부와 관련된 기싸움을 할 때 죄책감을 가지거나 또는 기싸움을 하기 싫으니까 아예 강압적으로 하거나 또는 그냥 기싸움 안 하고 말 잘 듣는 아이를 부러워하거나. 근데 말 잘 듣는 아이가 사실은 말 잘 듣는 게 아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나중에 보이니까 20대 가고 30대 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셨으니까. 그게 뭐냐면은 가장 흔한 예가 초등학교 때 공부와 관련된 복잡한 정서나 감정들이 막 있는데 그때 내가 처리를 못해서 억압됐다 쳐요. 그러면 이제 중고등학교 때 잘해요. 부모는 우리 애는 되게 자기주도적으로 잘하는 애야. 잘해요. 또는 내가 로드맵만 잘 짜주면 잘해요. 근데 이게 많은 부모님들이 바라는 현실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잘 하다가 고등학교 때 터지기도 하고요. 안 터져도 나중에 터져요. 20대, 30대 때. 근데 터지는 게 어떤 식으로 터지냐면 고등학교 때 사실은 이게 착한 말 잘 듣는 애가 아니었다는 반증으로 터지는 건데 뭐냐면은 정준호 씨 아까 예를 정준호 씨가 아니라 그 배역이죠. 네, 내가 없었던 거예요.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본격적으로 착한 애가 되기 전에 내가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내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부모님하고 기싸움하다가 안 되겠어. 내가 있다가는 더 힘들어. 오히려 더 강압적이 되거나 내가 더 모멸감을 느끼거나 살아남기 힘들고 공포심이 조장되고 항상 이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공포심과 수치심이거든요. 이거는 평생 가는 아주 깊숙한 감정이에요. 이용하면 공포라는 감정이 사람한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잘 들어요. 잘 먹혀요. 하지만 나중에 나타난다. 그다음에 수치심, 자율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를 억압하면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되게 이상한 사람이야. 내 자체가 없어지는 방향으로 가면서 수치심이 생겨요. 나는 뭔가 부족한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어야 돼. 의존성이라는 게 사실 그거거든요. 지나친 의존성. 이런 식으로 내 마음속에서 쑥 되고 나는 없어야 돼. 그냥 그러니까 부모님이 해주는 거 들어야 돼. 그러니까 잘 듣는 거예요. 이제 청소년기에 사춘기는 정도껏 기싸움하면서 왔다 갔다 질풍노도의 시기 정상적인 거지만 아예 학교를 안 간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학교 안 가는 것도 사춘기의 일부로 여기지만 사실 학교 안 가는 거는 정신과에서 몇 안 되는 응급 상황입니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고 자율적인 거를 그냥 존중해주고 이거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이미 오랫동안 쌓였던 게 터진 겁니다. 단순히 그냥 공부가 그냥 학습, 성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니죠. 그때 10대에 당면한 과제인 거잖아요. 과제죠. 이 발달 과정에서. 너무 중요한 거죠. 아이가 이거를 내가 다루고 하는 능력, 맷집을 키워주는 건데 맷집은 오해하면은 강압적인 게 맷집인 줄 알아요. 계속 패가지고 얘가 세지게. 이건 아니에요. 맷집은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자발성은 가대 하지만 적당한 선을 정해주면서 견디면서 뚫고 나가게.
그럼 그때 부모님이 기싸움은 어떤 방향이어야 될까요? 결국에는 이제 기싸움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기본 개념이 우리가 육아의 기본 개념이랑 똑같아요. 육아는 제일 중요한 육아의 대원칙이 마음은 최대한 100%다 이해하고 받아주고 수용해도 된다. 하지만 인간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또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행동은 선을 그어주고 통제해야 된다. 통제해야 되고 이거를 구분하는 게 너무 구분해서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는 게 너무 중요한 능력인데 착각을 해서 통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공부시킬 거면 공부 관련된 스트레스도 받아주면 안 돼. 왜냐하면 스트레스 받아줬다가 또는 얘의 어려움을 이해했다가 수용했다가 공감해줬다가 다음에 안 할까 봐. 그러면 안 할까 봐. 안 할까 봐. 그렇죠. 또는 내가 마음은 100% 받아줘야 된다라는 개념이 우선은 되게 중요합니다. 네네. 아무리 기싸움을 하더라도.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내 마음이 불안해지고 행동적으로 이어질까 봐. 예를 들면은 뭔가 수학하기 싫어, 영어 하기 싫어, 또는 이 학원 가기 싫어, 저 학원 가기 싫어. 네네. 또는 제일 흔한 게 나는 공부 관련된 직업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고 내가 그거를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은 그게 나중에 아이가 또 후회하고 부모 탓할 거 아니까. 그래서 받아주지 못해요. 근데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받아준다는 거는 공부를 하지 마랑은 다른 개념인 거예요. 마음. 근데 공부하기 싫다는데 내가 받아줬어요. 그래, 공부하기 싫겠다 해. 이게 아니에요. 공부하기 싫겠다, 뭐는 이 과목 하기 싫겠다, 또는 이 학원 다니기 싫겠다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쑥 들어갈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진 두려움 때문에 못 들어가요. 학원 가기 싫은 이유가 애들 마음속에 엄청난 게 있어요. 그 학원에 가면 내가 못하는 느낌이 들어요. 쉬는 시간이 없어. 선생님이 강요해. 그것도 흔하고. 근데 지금 이거는 그랬구나에 대한 답변. 그래서 너가 어땠어에 대한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랬구나. 학원 옮길까? 또 이렇게 바로 또 가요. 네네. 그게 아니라 대기자 TV